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설날 동안 사람들 입 위에 오르내리라고 김혜경 여사 관련해 가지고 기사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입에 오르내리라는 건 아니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도 이번에는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김건희 씨의 행동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긴 하죠. 근데 이게 네. 늘 얘기하지만 네. 이쪽에서 요만한 게 나오는 거랑 저쪽에서 이만한 게 나오는 거랑 아 짜증나. 너무 다르게 대우가 되니까 네. 너무 다르게 대우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잘했네 잘못했네 말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정도는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리라는 걸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 요만한 게 나와도 어쨌든 이렇게 되리라는 거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빨리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한 것 같다. 아쉽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지금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그 김혜경 씨 의존 논란과 네. 관련해서 직접 사과를 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런 어떤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커뮤니티라든가 다른 쪽 이제 정치에 그렇게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의 반응을 제가 살짝 떠봤거든요.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털고 가는 게 좋습니다. 빨리 털어야죠. 아직 네. 30여일 남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이거는요 그 무속이나 이런 거랑은 달리 털면 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네. 이런 거야. 네가 뭐 욕을 좀 세게 했다. 네. 대한뉴스 진행 과정 중에 네. 그러면 야 좀 저한테 이제 댓글이 그렇게 남죠. 거업이 그만 좀 욕하라고 하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네.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김건희 아바타입니까 그러면? 내가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 잠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잖아 지금. 아니지. 그럼 형이 김건희 못 아바타 알아듣는구나. 아니 알아들었는데. 예. 그리고 네. 제가 그 특정 개인을 네. 그 뭐 욕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 중에요. 꼭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그 상급자에게 네네. 과잉 충성하는 부류. 네, 네. 이런 분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개인을 폄하하는거나 욕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어찌 됐든 특히 그런 사람들이 이 만약에 정권을 잡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그렇게 과잉 충성을 해놓고 본인이 뭐 대단한 걸 해줬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럼 나중에 이 정도 나한테 해줘야 되지 않아? 그렇죠. 나는 심지어 100%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캐릭터들은 네. 일찌감치 좀 멀리하는 게 좋다. 그게 일종의 맞아요. 이심전심이라고 스스로 네. 나의 마음이 전달이 됐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아니,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 사람 지금 상황에서의 그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캠프에서도 빨리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네. 더 있는지 찾아보시고 네. 그렇죠. 정리를 하시는 그런 털면 기회를 털어진다는 거. 기회를 네.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털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어제에 이어서 윤석열 그 카드 얘기가 또 한국일보에서 단독이랍시고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 그 발언 뭐 윤석열 죽일 카드 그 김만배 씨 그 앞뒤 발언 맥락을 쭉 봤는데 네. 뭐 한국일보가 단독 해가지고 저도 이제 새벽에 열심히 읽었거든. 없어. 별 내용 없구나. 그 내용이 뭐 유추할 만한 내용이 없긴 해요. 시기가 2019년도에 국정감사 시기에 한참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석열 이제 당시 총장이 굉장히 총장이 뭐 저 추 장관의 어떤 지시와 관련해서 불만을 틀어내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사실 각을 세우고 있던 시작한 그런 그렇죠. 시점이잖아요. 네. 그 시점이었으니까 논란이 될 법했는데 그 뉘앙스는 갑작스럽게 얘기를 꺼내도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뜬금없이 중간에 얘기를 꺼냈는데도 그냥 정영학께서는 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김만배라는 사람은 자기는 그런 어떤 분란 중에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발을 빼겠다. 서초동에서 발을 뺀다는 얘기는 이제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기는 돈 벌 만큼 벌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지. 빠져나오겠다는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짚은 이유는 한국일보도 단독은 무슨 단독이야. 이미
예전에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다. 녹취록 다 통째로 들고 있었잖아. 그 통째로 들고 있는 언론사들 많아요. 엄청 많았지. 네. 한 군데가 들고 있으면 다 들고 있다고 봐도 돼. 그리고 그거 들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이름 석자 딱 박혀 있는 줄 알면서도 한 번도 거론도 안 하고 있다가 YTN에서 그만하 예고 방송이라도 그만큼 나왔으니까 이제라도 뭐 이 정도는 얘기하자 이렇게 나온 거지 뭐. 한겨레도 그 점을 지적을 했던데 네. 이 녹취록 그 시점이 2020년 10월 26일치 정영학 녹취록이거든요. 근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4월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인 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매물로 내놓은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에 사들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 나왔던 얘기가 개 키울 집이 필요해서 샀다라고 했죠. 마당 있는 집이 필요했다고. 과연 개를 키웠느냐 이것도 팩트 체크 해봐야 돼요. 안 키웠어요. 뭐 전세줬잖아요. 팩트 됐어요. 네. 세줬잖아요. 이게 이 1년 6개월 전이에요. 이 김만배 씨 발언이 나오 1년 6개월 전이고 당시 1년 6개월 전 윤석열 후보는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그럼 김만배 씨는 뭘 하고 있었느냐? 머니투데이 법조 담당 기자였습니다. 법조 팀장이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시점상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한겨레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시 여권을 중심으로 이 김만배 씨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윤석열 후보를 보고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을 김만배 씨 누나 명의로 사들인 것 아니냐. 이거는 약간 뇌물성이 있는 그런 의혹이거든요. 100% 뇌물성. 그러니까 시점상 충분히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시점이었다. 그렇다. 혹시 이게 1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말한 윤석열 죽일 카드 이게 이 부분하고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혹을 추론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뜬금없이 나왔더라도 왜 제가 이제 뭐 한국일보도 들고 있었으면서 단독 보도랍시고 이제나 꺼내냐라는 얘기를 한 것과 또 검찰에서도 그놈의 녹취록 하나 가지고 지금 재판에 다 넘긴 거 아니에요. 사람들 구속시키고 김만배 남욱이라든가 정의하고 불구속 기소를 됐지만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왜 뭐 이런 말고 말도 없었고 수사도 안 했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냐면 정말로 뭐 윤석열 후보는 그냥 상갓집에서 인사한 정도 사이 이건 맞아요. 그냥 아무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죠. 상갓집에서 만나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뿐인데 그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누나가 집도 사줬고 그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실 이제 대장동에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끌고 왔는데 그렇죠. 그와 관련된 수사를 윤석열 당시 중수 1과장이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서 뭐 수사 대상이 200명이 넘었던가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또 수사 대상이 될 뻔했던 사람이 대장동에 돈 1,800억 원을 끌어다 준 사람 그리고 그 대가로 10억가량 받았던 사람이 조모 씨가 있는데 그 사람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줄 알고 이게 수사 대상이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역설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거든. 한참 끝발 좋을 때 고검장 옷 벗고 나온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사람 끌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은 수사를 막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이게 상호작용하는 게 뭐냐면 박영수 정도의 사람을 끌고 올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 그리고 그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윤석열이고. 근데 윤석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수사 대상조차가 아니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일단. 그렇지. 근데 그 박영수 특검을 하필이면 끌어온 사람이 김만배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아예 인연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가 않다라는 거지.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박영수, 김만배,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이 관계 분명히 좀 이상한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연희동 단독 주택만 하더라도 이상하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넘죠. 서울 수도권만 국한시켜도 1,000만으로 따졌는데, 그렇죠. 자 1,000만 인구 중에 왜 하필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주택을 사들이냐고. 형 눈 커질 때는 카메라 좀 보고 이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연의 일치로 봐야 할까요? 라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아니 그렇다. 땡구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네. 개 키우려고 그랬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개 같은 소리지 진짜 그게 무슨 근데 왜 소리야. 그 집에서 네. 왈왈 소리가 안 나냐 이거야. 왜냐하면 개 소리는 주인 입에서 먼저 나갔으니까. 아니 세상에 난 이 답변도 네. 너무 참 진짜 집 없는 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인 거야. 사실 열받는 사실 열받는 얘기잖아. 겁나 능욕이죠. 어. 네. 아니 서울에서 개 키울 때를 찾으려고 연희동에 있는 그 단독주택을 야 그럼 나처럼 빌라 살면서 강아지 키우고 하루에 2번씩 산책시키는 나 같은 사람은 뭐야? 강아지한테 안 좋은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너만 해도 배부른 소리인 거지. 사실은 이 얘기만 해도 배부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렇죠. 아, 그런가? 서울에는 집 없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맞아. 근데 거기다 대놓고 개 키우려고 샀어요. 아파트에서 사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네. 우리가 그 후원하는 아름다워져서 후원하는 그 청소년들 네. 그 청소년들이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네. TVN에서 유재석 씨하고 네네네네. 조세호 씨가 하는 아 거기 나왔어요?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어.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나도 기사로만 봤는데 청소년들이고 네.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자기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18살 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6월까지는.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제 멘토 역할도 하고 도움도 주고 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니까 너는 겪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500만 원을 주잖아. 근데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집과 방구하러 다녀. 내가 머물 자리를 챙겨야지. 그래서 300만 원에 월세 보증금 300에 월세를 내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집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네. 한마디로 개고생을 한 거죠. 야, 자, 월세 300.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네. 자, 개 키우려고. 아니, 난 빡치더라고. 이 해명이. 그 어제 그 유키즈 온 더 블록을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의 시대 상황, 네.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생각들이 안 드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개 키우려고 그 연희동 주택을 살겠다는 그런. 나는 정말 예를 들어서 그 주택도 보통 주택이 아니야. 연희동에 있는 주택이면. 아니 그리고 여러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 내가 하다못해 나 따위가 살던 집에 사법시험 붙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집 내놓을 때 물론 이제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긴 해. 있지 좋은 기운 받는다고. 근데 검찰총장이 나온 집이잖아. 그래.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거를 대박 매물이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아는 부동산 시장 그 정도면 프리미엄 붙거든요. 당연히 붙지. 붙고도 남죠. 뭘 굳이? 왜냐하면 그런 정도 집을 살 수 있어. 어차피 그런 정도의 집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어차피 비싼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 도배 차단 좀 해요. 여기 여기 지금 안철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도배 이거 차단. 오케이. 네. 형이 얘기하는데 꼭 해야 되겠어 그 얘기를? 아니, 얘도 차단 좀 해주세요. 얘도 차단 좀 해주세요. 형이 얘기하는데 댓글창에 지금 도배가 계속 되잖아. 차단하라고 했잖아. 왜 나와 목소리가? 근데 그런 정도면 근데 그거를 또 대출받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정도 부산저축은행 때도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 아니 왜냐면 변호사가 그러니까 아무나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그때도 법조팀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수사를 누가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시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지. 아니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네. 아무나 선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모두가 머릿속에 있지만 안 꺼내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기사들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한 번 정도 검증을 해봤어야지. 근데 이런 방구도 없었잖아. YTN에서 얘기 꺼내기 전에. 알고 그렇죠. 있으면서도. 네. 방구도 없었어요? 얘 차단 안 시켜 뭐하니? 마이크 꺼.